잘 잤어요? 아니요, 제가 1시 반에 또 깨갖고 뭐,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못 어제는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새벽에 안 들렸어요? 새벽에 안 들리는데 그러면 자꾸만. 아 그랬나? 1시반까지 못 자다가 그때 2시간에 자니까 또 잘 들렸지. 아니, 1시 반까지 잘 자고, 1시 반부터 일어났다 그랬잖아. 나는 코 고는 것도 몰랐었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막 드릉드릉 고고 있는 거야. 저녁에는 몰랐는데. 전 저녁에 알아. 저녁에 알아서, 알아? 아니, 어쩌면 나는 모르겠던데. 낮에도 알겠고. 저녁에 보는 거는 부모님이 본 거고, 새벽에 보는 내가 본 거야. 그대로 같은 타치면. 잠이 안 오면은 어때요? 평상시에도 잠이 잘 안 와요? 평상시에는 정말 죽은 듯이 자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깊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잠자는 게? 이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벤트라고. 네? 수면 체크하고. 응. 걸음 체크해주는 거거든요. 수면은 어떻게 체크해요? 수면은 이제 뒤척이는 정도로. 아, 뒤치는 정도? 네. 근데, 그럼, 네. 걸음 체크하는 원리와 같구만. 네. 응. 그래서 하는데, 여기 와서는 깊은 잠이 2시간 반에서 3시간. 아, 그런 걸 체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안 좋을 때는 1시간. 여기 오기 전에는 1시간, 2시간. 좀 깊게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척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서? 네. 근데 거기서는 짧으니까 수면 시간이. 그냥 일어나기 무섭게 막 후다닥 해서 가는 거고. 여기서는 좀 여유롭고. 잘 때, 이 명상 상태, 그걸 이제, 그 송장 상태라고 그러는데, 송장 상태란 말은 이해를 하죠. 사실은 명상 상태를 송장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송장 상태라고 그러냐 하면은, 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거와 같은 상태다라고 해서 송장 상태라고 그래요. 송장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송장 상태에서 알아지는지 안 알아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단지 함이 없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죽은 상태. 그래서 송장 상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알아질 뿐이니까, 내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니까 지금 이 또한 송장 상태인 거예요. 즉 명상 상태가 송장 상태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잠자리에 들면은 명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즉 깨어있음 점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명상 상태로 있으면은 잠이 언제 드는지 모르겠어 스르르 잠이 들어서 깊게 잠이 들어요. 그럼 사실 그 다음에 눈 뜨면은 더 안 자도 돼. 그래서 딱 눈 뜨면은 나는 되게 그렇게 딱 눈 뜨면 되게 한 4시간쯤 돼요. 한 저녁 한 10시, 9시 반에서 한 10시쯤 자면은 되게 1시 반에서 한 2시 정도 일어나요. 좀 늦게 자면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면 그럼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나요. 그럼 평상시에는 더 안 자요. 요즘 겨울에는 지금 뭐 일어나와서 할 일도 없고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안 일어나는 거지. 평상시에는 그냥 일어나가지고 더 안 자요. 그때 일어났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더 안 자도 괜찮아요. 딱 그러되면 딱 깊게 자고 딱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6시간을 꼭 자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안 자면 피곤할 거다. 그러니까 원래 1시 반에 딱 눈이 깼으니까 9시쯤 들어가서 그냥 바로 잠들었거든요. 4시간 반 정도 잠들었거든요.
잠을 더 자야겠네요. 음. 그래서 3시 반까지 자야지.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네. 되게,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잠을 최소 6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지고는, 이게 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잠은 오면 자는 거고, 안 오면 안 자는 거예요. 잠도 또한 자연현상으로서, 오게 되면 자고 안 오면 안 자도 되는 거예요. 잠을 꼭 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낮에도 졸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 먹고 가서 따뜻한데 이렇게 커피 이렇게 마시고 있으면 좀 졸음이 오면 그때 졸음이 오면 또 살짝 자죠. 잘 수 있으면 자죠. 그러니까 잘 수 없는 경우는 졸리면 일어나서 이렇게 걸으면 되고 커피 마시면 되고 그러니까 자도 되는 시간이면은 자도 되는 그런 것이면은 살짝 졸아줘요. 그냥 졸리는 대로. 그러면은 하루가 안 피곤해요. 피곤한지는 몰라요. 6시간을 최소 6시간은 자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나중에는 잠 못 자게 만들어요. 6시간을 자려고 생각하니 잠이 안 와. 그래서 잠자고 싶으면 잠 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어있으면 점검을 하고 누워있으면은 그냥 스르르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명상이 자야 될 시간에는 수면제이기도 해요. 또 어떤 상태보다도 깊게 자고 그리고 일어날 때 깔끔해요. 잘 때 막 머리가 복잡하고 잠이 안 온 걸 억지로 뒤척거리다 억지로 자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 머리가 개운치 않아요. 일어나는 느낌이 개운치 않아. 근데 저녁에 명상 상태로 그냥 그렇게 함이 없이 온전한 휴식이라고 그랬죠, 어제? 명상 상태가 바로. 그러니 일어날 때도 찌뿌둥하다, 막 일어나기 싫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되게 깨어날 때의 느낌은 잠잘 때의 느낌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면 돼요. 그럼 잠 안 오면 책 보고 잠 안 오면 또 명상하고 그러면 되죠. 그냥 사실은 이 명상 상태가 바로 숙면 상태와 같아요. 내 팔을 측정해 보면 그러니까 굳이 잠잘 필요가 없죠. 명상 상태는 그러니까 잠이 안 들면 그냥 숙면 상태니까 그냥 명상 상태 그러면 돼. 뭐예요? 아무 함이 없잖아요. 알려고 함도 없잖아요. 알아지면 알아지는 거고 안 알아지면 안 알아지는 거고 그냥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 뭐가 알아져야 된다는 게 없죠.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인 활동이 하나도 없죠. 그렇다고 육체적인 활동도 없죠. 그게 온전히 휴식인 거예요. 그 상태가 아무 함이 없는 온전히 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온전한 휴식 상태고 온전히 숙면 상태인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뭐예요? 꿈이라는 것은 생각작용이라고 그랬죠? 활동이야. 정신적 활동이야. 꿈을 많이 꾸고 나면 피곤해요. 꿈에서 막 뭔가를 한 그런 상태는 피곤해요. 꿈도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많이 필요해요. 피곤해요. 한다는 상태는. 그러니까 숙면 상태는 꿈이 없는 상태, 꿈이 있어도 모르는 상태예요. 즉 모른다 이 말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 상태고 신경 쓰지 않으니 있어도 있는 줄 모르는 있어도 그만인 이런 상태고요. 딱 명상 상태인 거예요. 명상 상태가 그냥 우울증이 있던 어떤 생각이 일어나던 그게 무심한 신경 쓰지 않은 그냥 알아질 뿐인 알아지는 내용은 다 자연현상일 뿐이니 우울증이든 또는 어떤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생각이든 거기에 대해서 자연현상일 뿐이니 그것은 가령 컴컴한 날씨 태풍 부는 날씨
그럼 날씨가 그냥 알아지는 것처럼 알아질 뿐이니, 그렇다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니, 그래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해도 그렇게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일할 때 몸이 무겁고 근육이 무거워지고 땀이 남이 알아지고 그런 것이 알아질 뿐이지 그렇게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왜? 한다는 의식이 없었으니까. 그냥 경험될 뿐이었으니까. 그래서 일상 삶이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알아지는 삶은 무리가 되지 않는, 무리를 하지 않는 삶이 돼요. 지나치게 알면서 그게 무리가 되는 줄이 알아지면은 그렇게 무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되지 않는 삶이 되는 거고, 그래서 피곤하지 않는 삶이 돼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 명상이 만병통치약 같죠. 뭐든지 명상으로 다 기결되죠. 왜 그래요? 명상이란 다름이 아니라 삶을 잘 사는 방법인 거예요. 명상의 삶이 되면 삶이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모든 것이 명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도 고집멸도, 모든 괴로움, 모든 불편함, 모든 마음의 안됨, 모든 찝찝함, 모든 모름은 전부 도로서 해결되는 거예요. 고의 모습은, 괴로움의 모습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 경험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죠. 어떨 때는 질투심으로, 어떨 때는 배고픔으로, 어떨 때는 몸 아픔으로, 어떨 때는 더위로, 어떨 때는 추위로, 어떨 때는 생각으로, 어떨 때는 우울증으로. 잘못된 명상을 해도 그럴까요? 아니지. 잘못된 명상을 하는 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되지.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유학하면서 막 힘들잖아요. 네. 다들 뭔가에 하나씩 빠지거든요. 교회에 빠지는 친구들. 근데 저 처음에 단요가를 했었어요. 네. 단월드 사이비 같은. 근데 처음에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선배 언니도 되게 힘들었나 봐요. 교수하고 많이 힘들었고. 근데 거기 이제 지도자가 됐거든요. 되면서 자기 그거를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그 상태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단요가를 하고 거기 있는 지도자분을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명상이라는 걸 하면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건물에 올라갈 때 계단을 타고 올라갔으면 꼭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저도 한 1년 그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사입인 것 같다고 때려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어떤 명상을 하건 간에 꼭 명상을 해라. 근데 그 언니 보면은 되게 정말 행복해 보이고, 뭐 물론 본인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리고 가짜 명상이라고 하더라도 여하튼 윗바사나라는 그 마하시 명상을 해서 처음에 한 3년은 되게 편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길게는 못 가지만 일시적으로도 효과가, 그러니까 잘못된 걸 하더라도 사마타를 하더라도 있는 건가?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것이 사마타 효과예요. 사마타 효과라고 뭐라고 그랬죠?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아도 괴로움이 잊혀지는, 잊게 되는, 괴로움이 그 하는 동안에는 그치게 되는 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마타죠? 그래서 그치를 진짜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사마타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막 괴롭던 사람이 사마타를 경험하면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사마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단님이 기공인이 하는 것이 일종의 사마타죠.
마하시 수행법도 바르게 했을 때 마하시 사요도가 의도한 대로 가르친 대로 마하시 사요도는 그렇게 가르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하시 사요도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효과가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마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다른 이빠사나도 대개가 사마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고엔카, 그런 이빠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마타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하는 사람들은 이빠사나가 아니라 사마타가 돼요. 고엔카지도 사마타가 되기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빠사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실제로 받은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마타가 되어버려요. 마하시 수행법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사마타가 되어버려요. 대개 다른 수행법들도 한다라고 하는 수행법은 대개 사마타가 다 돼요. 그러니까 그 하는 만큼 한 그 순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것이 잊혀져요. 왜? 이거 한다고 여기에 몰입이 되니까, 이거 한다고 여기에 애를 쓰니까 다른 것이 잊혀져요. 그러니까 괴롭지 않아, 그 순간에는. 그리고 뭔가 괴로우면은 이 수행법을 갖다 대. 그렇게 해서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해. 그러니까 약발이 먹어요. 진통제나 해열제처럼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일정한 기간은 통해요. 그런데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진통제 해열제가 약발이 안 통하듯이 이제 남용이 되면은 이빠사나도 그렇게 돼버려요. 하는 이빠사나는. 그러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더 해야 돼. 이제 그때부터는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그렇게 경험이 돼. 왜? 이게 이제 약발이 안 먹는 거야. 진통제 해열제 약발이 안 먹듯이 사마타 약발이 안 먹는 거야. 그러면 더 세게 해야 돼.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약간. 응? 우울증 약간. 그렇게.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진통제 해열제를 먹다가 약발이 안 들어오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마타도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효과 때문에 바로 사마타를 활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마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진통제나 해열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남용, 오용만 안 하면은 사마타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남용, 오용만 안 하면은. 근데 대개 예를 들면 사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행들이 다 사마타인 거예요. 그리고 남용, 오용을 해요. 남용은 뭐예요? 온통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온통 그걸 하게 만들으니까 남용이죠.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지나친 거죠. 오용은 뭐예요? 거기서 경험되는 것을 신비화하고 관념화함으로 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요. 이게 오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진통제, 해열제를 남용, 오용하는 것과 사마타를 남용, 오용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마타를 남용, 오용하는 것이 대부분 사입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모든 사입이 종교는 다 사마타적인 것을 오용, 남용해요. 그리고 거기서 경험되는 그 경험을 오용, 즉 신비화하고 그 경험을 점점 높여가도록 강도를 높여가는 남용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경험되니까 와 이게 된다 싶으니까 더 이제 신비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은 아주 좋은 거예요. 효과도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사마타가 나쁜 게 아니라 오용, 남용하는 것이 나쁜 거죠.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술을 오용, 남용하는 것이 나쁜 거죠. 담배가 나쁜 게 아니라 담배를 오용, 남용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이 세상에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술은
술은 모르겠어요. 저는 절제가 좀 안 되더라고요. 혼자 마셨을 때. 그래서 그냥 끊게 된 계기가 혼자 있었을 때 와인을 한 병, 금요일 날 되는 와인 한 병 사들고 가요. 그거 그냥 혼자 다 마셔요. 한 자리에서 아니면은 아니 한 병. 한 병을 그렇게 한 자리에서. 네. 그 750ml짜리. 네. 밤새. 그리고 한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니까. 매일? 아니. 한 주말마다. 네.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은데. 근데 이제 좀 몸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러면서 명상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술 하지 말아라. 에이, 괜히 술 탓하지 마요. 네? 술 하지 말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네. 그냥 술 탓하지 마요. 사실은 그것은 술의 효과만이 아니라 술이 들어가면은 뭔가 몸 느낌이 있죠. 네. 응? 그때 다른 기억과 다른 어떤 몸 느낌과 이런 것이 복합돼서 그것을 붙잡고 또는 그것을 싫어해서 밀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그것이 꼭 안 좋은 것 같이 경험되는 거지 술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 나 알코올 중독이네? 몰랐어요? 난 술 없으면 안 마셔. 술 없다고 해서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이게 주말에 필수품 꼭 그걸 먹어야 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꼭 먹어야 된다. 그때도 아마 네. 안 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령 술이란 것이 기분 좋게 경험되면은 더 기분 좋게 경험되고 기분 안 좋게 경험되면은 더 안 좋게 경험되도록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별로 기분의 변화가 크진 않거든요. 근데 왜 술 마셔요? 취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까지 가려면 엄청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어느 것이 먼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네. 결국에는 뭐예요? 술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성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결국 원인과 조건의 작용인 거예요. 그 또한 술이라는 것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더 더해진 거죠. 즉 인연작용, 원인과 결국 술이라는 것이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원인과 조건의 작용, 인연작용에서 이 안에 술이 하나 더 더해진 거죠. 술을 안 마시면은 조건에 술이 하나가 빠져 있는 거죠. 그 조건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결국 원인의 드러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다를 뿐이죠. 조건이 태풍이 오는 조건과 따뜻한 봄 날씨의 조건이 드러나는 원인이 다르죠. 작용되는 원인이 다른 거예요. 드러나는 원인이 다른 거예요. 그럴 뿐인 거예요. 술이란 것이 사실은 좋고 안 좋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술은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술이 따뜻한 봄날씨, 예를 들면 여름에 시원한 청량제 같은 그런 비와 같은 조건이 될지 아니면 태풍과 같은 조건이 될지 그것은 결국에는 드러난 원인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은 거죠. 여름에 소나기도 어때요? 가물다가 소나기 하면 시원한 단비고 비가 맨날 오는데 또 더해지면은 지겨운 비고 이런 거죠. 비는 똑같으니 소나기는 똑같은데 어떤 경우는 단비가 되고 어떤 경우는 지겨운 비가 되는 거죠. 술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조건은 다 똑같은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은 단지 조건일 뿐인 거예요. 결국에는
인의 작용이에요. 인의 드러남인 거예요. 그런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드러날 인이 드러나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작용은 하되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즉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 인은 작용할 때 드러나지 않고 해소되지 않고 또 다음 작용에 또 작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소되지 않으면서 계속 되는데 요게 해소될 조건이 되면 그게 이제 해소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드러나서 해소되는 인이 다른 거예요. 인은 수없이 많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알아지는, 느껴지고 알아지는 이 모든 경험이 다 이치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전부 좋은 거니 안 좋은 거니 해서 다 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이 되어 있어서 어디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순간에 작용을 통해서 계속 상속돼, 성계돼 가는 거예요. 성계된다고 해서 똑같은 게 성계되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일어나면은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상속 성계돼 가는 거예요. 물결은 이 물결과 이 물결은 다른 물결이지만은 이 물결이 일어나는데 이 물결이 바로 온전히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영향력이 이렇게 작용을 해 가는 거예요. 작용 이치가.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이 원인이 아니라 술 또한 조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술 탓하지 마세요. 괜히 병 탓하지 마. 이 몸의 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괜히 감기 탓하지 말고 괜히 병 탓하지 말고 괜히 어떤 일어나는 현상 탓하지 마요. 이미 알아지는 것은 전부 조건인 거예요. 원인의 드러난 결과인 동시에 새롭게 또 원인이 작용하는 조건이 되고 그 경험이 원인이 되죠. 그래서 절대적인 원인과 절대적인 조건과 절대적인 결과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가령 이 세상에 뭐 탓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술 탓이 아니고 생각 탓이 아니고 우울증 탓이 아니고 화 탓이 아니고 담배 탓이 아니고 병 탓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술 탓이 아니면은 술을 안 마셔도 풀릴 거는 풀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술을 먹었을 때 풀리는 거와 술을 안 먹었을 때 풀리는 것이 다르죠? 네. 그런데 술과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술을 안 먹어도 술과 같은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너는 이제 술을 안 마셔서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술을 조건으로 해서 풀릴 수 있는 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면 술을 조건해서 풀릴 수 있는 인이 안 풀리고 그 조건, 그것이 풀릴 수 있는 조건이 될 때까지 계속 잠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풀리는 사람이 많죠. 그날 하루 피곤을, 스트레스를 술 먹으면서 막 뜨거름으로 해서 해소되는 사람도 있죠. 그 술 먹고 떠들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해소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지? 인연작용이니까. 해소라는 것이 바로 인연작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술 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술도 도로서 마시는 술은 오히려 해소작용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새로운 원인이 되는 것은 남용, 오용이 될 때 새로운 원인이 되죠. 주도는 새로운 원인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용, 오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남용, 오용이 안 되게 돼 가요. 그래서 반주 정도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많이 하게 될 상황이 되면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때 또한 뭔가 원인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로서 마실 수 없으면은 그러면 술은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술 마시면 새로운 괴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니까. 뭐하니? 도로서 술 마셔요? 화로서 욕심으로 술 마셔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술 마셔요? 도로 마시는 거죠. 그래, 그러면 마실 자격이 있네. 술도 어떤 때 보면 술이 안 들어갈 때도 있어. 회사가 더 이상 안 받쳐. 담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담배는 좋고 안 좋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요즘은 담배를 갖다가 그냥 막 매도를 해서 안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받을 때 담배를 피우면은 릴렉스가 돼요. 담배 안 피우면은 스트레스로 암에 들지도 모르고 더 큰 병이 될지도 몰라요. 니코틴이 들어가서 그것을 릴렉스를 시켜줌으로 해서 그 정도는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문제는 오용 남용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오용 남용은 누가 해요? 뭐가 해요? 결국 욕심과 화죠. 그 상태를 즐기려고 하는 그 느낌을 붙잡는 욕심이죠. 그래서 오용남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욕심이 계속 이제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냅두면 계속 오용남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령 술을 안 먹으면, 술 안 먹고 난 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뭐 해요? 주말에 땅 보러 다니지. 땅 보러 다니지. 땅은 왜 보러 다녀? 땅 사고 싶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복부인이 돼서 이제 땅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술에 의존하던 사람은 술을 못하게 하면은 다른데 의존증이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담배에 중독된 사람을 억지로 담배를 끊으면 사탕 중독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또는 게임 중독이 일어나든가 또는 다른 중독이 일어나게 돼요. 저는 커피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술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담배는 뭐 안 맞으니까 그만뒀는데, 근데 커피는 진짜 많이 마실 때는 5잔 안 좋아가지고 하니까 무슨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커피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남용 오용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남용 오용되는 게 그냥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남용 오용이 돼버리죠. 왜 그래요? 일상 삶이 자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욕심과 화로의 착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상 삶이 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도의 삶은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즉 괴로움이 해소되고 불편이 해소되고 남용 오용이 안 되는 삶이 그거. 도의 삶은 대부분 괴로움이 경험되고 삶이 좋았다 싫었다가 울고 불고 또는 좋았다고 날뛰고 라고 하는 이런 삶은 도의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려고 마음에 드니 안 드니라고 규정하고 단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려고 저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되려고 저렇게 되려고 하는 삶이죠. 이런 삶은 도의 삶이 아니죠. 이런 삶은 바로 괴로움이 점점 더 커져서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이런 악순환의 삶인 거예요. 명상도 중독이 된다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니죠. 사마타가 남용 오용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약발이 안 받아 이제. 그 다음에 삶이 이제 피곤해져. 그러니 명상이라고 이름하는 사마타도 남용 오용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빠사나는 남용 오용이란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타는 남용 오용이라 할 수 있어요. 이빠사나는 하고 안 하는 건데 뭐 남용 오용이라고 말을 쓸 게 뭐가 있어요? 함이 없으면 바로 그 상태인데, 이빠사나는 남용 오용이 되면 될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남용 오용이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남용 오용이라는 말 그대로 남용, 한다, 쓴다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빠사나는 함이 없는 상태야. 그냥 무의자연, 자연이치대로 저절로 돼가는 그냥 그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남용 오용이라는 말이 붙을 자리가 없죠.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사마타적인 이런 명상들은 전부 남용 오용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하는 것이 지루하고 하는 것이 힘들어. 이제 삶에 또 다른 부담으로 돼. 안 하면은 안 한다고 또 불편해. 오늘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하던 그걸 안 한다고 이제 자기 자신을 나는 게을러, 나는 아직 멀었으라고 자체 후회하면서 괴로워. 하면 또 안 돼서 또 괴로워. 이게 이제 남용이 제일 처음에는 삶에서 괴로움이 편해지자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이것이 골칫거리, 괴로움거리가 돼버렸어. 바로 명상이라 이름하는 사마타도 이렇게 남용 오용이 되면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대부분의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다 이런 사마타인 거예요. 이빠사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도 대부분 다 사마타인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은 다 사마타인 거예요. 함이 있는 것은 다 사마타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마타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그 방식을 택하지만은, 하나의 대상이 아니어도 알려고 하는 것은 다 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결국 전체적인 몰입이 일어나게 돼요. 이건 하나의 대상이 몰입이 일어나지만은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무드에 몰입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절 명상도 사마타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절은 일어났다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전체적인 한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 지금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 관념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마타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념, 변하지 않는 어떤 관념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숨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숨이라고 하는 관념에 집중하는 거지, 숨이라고 하는 실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절이라고 하는, 절한다라고 하는 그 관념에 집중되는 거지, 절하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한다라는 상태는 전부 다 어떠한 관념,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관념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하시 같은 경우는 배가 일어나고 서는 명칭 붙이는 명칭에 집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사마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들 이빠사나라고 그러죠? 말은 이빠사나라고 그래요. 고행카, 온몸 바디 스캔을 하면서 그것을 이빠사나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한다라고 하는, 스캔한다라고 하는 이 관념에 집중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미지화 돼가지고 그 이미지에 집중이 돼버려요. 이래서 사마타가 되는 거예요. 이빠사나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띠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사띠는 다 사마타, 일종의 사마타인 거예요. 결국 사마타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몰입 때문에 해서 다른 것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괴롭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계속 해봐요. 그 자체 하는 것이 이제 지겨워지고 부담스러워져. 하지 않으면 삶이 괴롭게 경험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제 약발이 떨어져서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이빠사나라고 이름에서 하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한 2, 3년 동안은 좋지. 이제 그거 넘어가서 10년, 15년이 돼도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이제. 자꾸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아무리 잘 된다라고 하는 이빠사나도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함이 있는 이빠사나는 10년, 15년을 가도 마찬가지고 25년을 해도 와, 이제 그게 너무 지겨워요. 이제 그게 꼭 숙제 안 한 놈처럼 똥 안 닦은 놈처럼 맨날 찝찝하고 안 하는 상태면은 그러니까 맨날 명상을 해야 된다, 시간을 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명상에는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라는 것은 일상 삶에 바로 일상 삶이 도인 거예요. 그냥 일상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시간 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내서 해야 된다고. 요즘 명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명상처에 가야 된다고. 명상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삶의 현장, 괴로움이 경험되는 현장이 바로 수행처인 거예요. 일상 삶의 도와 수행처는 같은 거예요. 삶의 현장과 수행처는. 도라는 것이 도를 위한 도가 아니라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기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사는 법인 거예요. 너무 열렸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명상이라고 관념화 시켜버렸죠. 명상이라고 관념화 시켜놓고 그 명상을 오용, 남용하는 거예요. 명상이란 별게 아니에요. 명상이란 따로 떠진 것이 아니라 바로 모르면서, 이치를 모르면서, 사실은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규정하고 단정하고 평가 판단하면서 이러려고 저러려고 사는 그 삶이 괴로움이 경험되는 삶이고 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치가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규정하고 단정하지 않고 평가 판단하지 않고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모르니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려고 함이 없는, 그냥 경험될 뿐인,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지 않는, 규정하고 단정하고 평가하지 않는, 그렇게 살면은 삶이 괴롭지 않게 되고 그 자체가 편안하고 그 자체가 불편하지 않고 그 자체가 만족이 되는 이런 삶이 되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사라지는 삶을 도다라고 이름 붙인 것일 뿐인 거예요. 도라는 것을 모르고도 그런 삶이 경험될 수가 있어요. 문득문득. 사실 누구나 다 순간순간 그런 것을 삶에서 경험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문득문득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느낌이 다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라는 것은 알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만 되면은 도란 되는 거예요. 내가 규정하고 단정하고 평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이러려고 저러려고 한만 없으면은 다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도를 알든 모르든. 그러면은 그런 상태가 되면은 누구든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정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래서 문득 그때 저런데 그 느낌 그거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되는 그런 느낌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도란 하는 것이 아니라 도 또한 조건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조건이 안 되는 것이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무지와 잘못된 견해,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 이것이 있을 때는 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어야 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음이 도가 되는 조건인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도가 안 되는 거예요. 조건만 되면 도는 되는 거지, 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도를 해야, 도를 어떻게 내가 도의 상태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함이 없이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고 이래야 돼, 이러려고 저러려고 함이 없이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경험되는 그 상태가 도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돼요? 되죠? 그것이 이제 실제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해지게 돼요. 자명해지게 돼요. 이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게 돼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알게 돼요. 바로 명상은 그러한 거예요. 그게 명상인 거예요. 그게 도인 거예요. 또 막 생각나는 게 없는데. 예,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예. 자, 이런 도의 상태인지 아닌지는 점검되면 돼요.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고 의도가 일어나면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름에서 점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이 이제 쓰는 말이 귀에 못이 박히면은 그것이 그때마다 작용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되게 될 거예요. 자, 또 점검 해보고 오늘은 이제 11시면은 나가서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대화를 하고 싶으면은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저녁에